자, 머릿말을 정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머릿말. 헌법 제정권자는 국민이다. 빛의 혁명으로 주권자 국민은 다시 한번 시대착오적인 극우 세력의 민주주의 말살음모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6.2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국민 개헌으로 낡은 1987 체제와 결별하고 K민주주의 세기를 여는 것입니다. 6월 민주항쟁 승리 후 1987 헌법을 개정할 때 만일 대통령 국민 소환제를 신설했거나 유고시 선출직인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도록 개정했으면 그 추운 겨울날 5천만 국민들이 거리에서 밤샘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87 개헌 당시 양 김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87 헌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된 최초의 헌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헌법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이 계약한 독소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국민운동본부 등 주권자 국민을 배제하고 여야 8인 정치회의에서 비세 속도로 정략적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1987년 개헌이 잘 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군의 정치적 개입을 막고자 신설한 제5조 2항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규정, 박종철 고문치사와 같은 인권유린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신설한 제12조 5항의 체포 구속 즉시 통지 규정, 빈부격차를 줄이고자 신설한 제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 최저임금제의 시행을 명문화한 제32조, 헌법재판소 신설을 규정한 제111조 등은 성공한 헌법 개정 사례입니다. 한 사람의 못난 탐령으로 시작된 12.3 내라는 윤석열, 김건희 구속으로 그 일막을 내렸습니다. 제2막은 아마 8.15 대통령 국민 임명식 이후 분출한 국민개헌운동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때마침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국민의 미래를 바꿀 민생복지 직접민주주의 개헌을 위한 행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는 거대 양당이 그들만의 이해를 쫓아 조속 개헌을 하지 못하도록 제1공화국 헌법 개정의 전 과정에 주권자 국민의 참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헌법 제정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민이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적어놓은 최고의 법전이며 헌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절차를 적어놓은 최고의 법전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헌법 개정의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국가 권력 통제 방법을 보다 확실히 하여 국민의 삶을 화기하려는 모든 내란 시도를 막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은 국민 개헌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현행 헌법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독자가 직접 개헌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헌법 각 조항의 의미와 개정 이력을 소개한 후 헌법 퀴즈를 통해 각 조항의 문제점과 대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국민 개헌안을 보고 주권자로서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개정안을 직접 작성하고 제안하도록 빈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부록으로 9차에 걸친 헌법 개정사를 수록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년사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책으로 지난 8년간 국민이 공들여 만든 국민 개헌안을 발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회와 정부의 헌법 개정 틀을 넘어 국민 개헌의 큰 마당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헌법을 잘 알고 함께 지혜를 모아 헌법을 잘 바꾸면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연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머릿말에 대해서 여러분 느낀 것들을 얘기해 보세요. 자, 작년 윤석열 내란 이후 1년 가정이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내란 이후에 헌법 개정의 적기가 지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늘상 고민해 오셨고 준비해 오신 것처럼 어떻게든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그 개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틀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제1과제로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권력구조 개편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어, 저희들도 힘을 모아야겠지만 좀 더 많은 단체들과 연대연합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정기 선생님 읽은 걸 쭉 들어보니까 내용이 절박. 이번에 그 순천을 갔다 왔어요. 여순항쟁 추모탑 유족회 사무실 갔다 왔는데 음.
그 여손항쟁에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도 드러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헌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런 비극적 사건들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머릿말에서는 그런 내용까지도 막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적어놓은 최고의 법전.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부분과 또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것에 헌법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헌법이 과거에는 사실 권력자의 장식물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아까 여순 항쟁 나왔지만 국민을 막 죽여도 그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쿠데타도 막 일어나고 그 헌법이 실질적인 국민의 그 인권이나 뭐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 진짜 국민의 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 좋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이 아무리 해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특히 그 군인들 있죠. 군인들이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잖아요. 헌법을 이분들이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헌법 공부를 군인들한테 퍼뜨리는 방법이 없을까? 개정안이나 이런 거 선물을 해준다든지 위문품으로 그 생각했고요. 또 1987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광주와 민주 운동이 안 들어갔고 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헌법을 읽고 공부할 때 제 핵심이 헌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립국가를 통제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 기본권이 침해당할 때 헌법을 근거로 문제 제기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내 기본권이 어디까지 보장되는 거구나 하는 걸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할 때 어떻게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어떻게 징벌하는가 그런 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정 선생님이 군인 헌법 배워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국방부에서 전 군인들한테 헌법 교육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헌법에 보니까 잘못된 계엄을 따라가면 처벌당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게 이제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법을 적어놨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처벌한다 이런 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헌법에.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 다 있으니까 국민들은 헌법을 잘 알면 자기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고 기본권이 침해당할 때 그 침해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헌법이 단순한 체계법전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국가 권리 침해할 때 국가 권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는 그 최고의 법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법은 정치 세력 간의 힘의 관계로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 세력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헌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형국은 여야가 합의할 생각이 없어. 여야가 개헌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이 국회를 점거하고 압박을 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100만인 서명명, 1000만인 서명을 통해 가지고 국민적 압박을 가해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헌정사에서 국민의 힘으로 개헌한 적이 딱 한 번 있어. 4.19 이후에 이승만 정권 때 경찰의 폭력으로 피해당한 사람들, 그 상위 용사들이 국회에 쳐들어가요. 그래서 개정한 헌법이 그 소급입법 개헌이 그걸 참고한다 그러면 지금 개헌운동의 방식은 국민과 함께
천만 서명운동을 조직하는 방법밖에 없다. 맨 마지막 문장. 우리 모두 헌법을 잘 알고 헌법을 뭐라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권 보장이 적혀져 있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가 권력을 통제 처벌하는 방법이 적혀져 있다. 함께 지혜를 모아 헌법을 잘 바꾸면 직접민주의 민생복지 개헌안으로 잘 바꾸면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연대하며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 전문에 대해서 각자 읽어보시고 느낀 것들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예, 이 3.1운동 운동가 4.19 민주 이념이 음, 들어있는데, 음, 5.18 광민주주의 운동이 안 들어있다는 것이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음, 음, 그 다음에 6월 민주화 항쟁도 안 들어있죠. 음, 7월 8일 노동자 대투쟁도 안 들어있고. 아니, 음, 가장 중요한 핵심인 5.18 민주화 항쟁의 저항 정신을 빼먹었다는 것과 음, 1987 6월 민주화 항쟁이 안 들어갔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음, 나중에 뭐 빛의 혁명이든 촛불 혁명도 넣어주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음. 다른 분들 전문 읽고 국민 개헌안도 읽어보셨고 그다음 퀴즈도 해봤고 그럴 때 전문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전문을 밑에 해설해 보면은 헌법의 헌법이라는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음, 근데 전문이 없는 헌법을 가진 나라들도 있거든요. 바로 이제 음, 1장 2조부터 들어가는 나라들도 너무 많은 것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압축해서 함축적으로 머릿말에 했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은 헌법 속의 헌법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은 3.1운동, 임시정 법통, 4.19 민주이념,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이 다 얘기하는 게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은 저항권을 발동을 해서 나라를 지켜왔다. 그다음 민주개혁, 평화통일, 민족 단결, 불의의 폐습을 척결해서 국민의 존엄과 자유 권리를 보장하며 기회균등과 결과운동을 추구하는 복지국가 건설. 요게 중요한 대목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처음서부터 민생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요 대목을 보면은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해요. 기회운동, 결과운동을 추구하는 사회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게 헌법 정신이에요. 결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그걸 추구하지 않았다는 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인류 공동변형과 국제평화 실현, 나와 내 가족의 행복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전문은 한 문장인 건 아시죠? 전체가. 네, 이 전문, 음. 옛날에 저기 1948년인가요? 예, 그때 만든 건가요? 그때 한 그때 것을 만든 응용, 거를 이제 그것도 몇 번 아, 수정했어요. 네. 지금 전문은 1987년도 헌법 개정할 때 일부 수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조수왕 선생님의 말씀도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아까 얘기한 균등, 평등, 뭐, 면 기회균등, 그렇지 결과균등. 기회균등과 결과균등 조수왕 선생님의 말씀이 1948년에 만든 본래의 이 거에 끝으로 들어갔다는 안 거죠. 바뀌니까 보통 기회균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하는 복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과운동은 사회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운동이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6월 민주화 운동 때 음, 국민운동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예. 저는 국민운동본부 이걸 잘 모르겠거든요. 6월 민주화운동 할 때 그 재단체가 다 연합한 국민운동 본부가 있었어요. 그 호원철폐 독재차도 그 국민운동 본부 모든 시민단체가 연합한 거예요. 아, 시민단체 연합이에요? 국가가 아니라? 시민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다 연합한 단체. 모든 시민단체가 6월 항쟁을 주도해서 성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시켰는데 양김 씨가 단일 안 하고 갈라졌어. 그러고 아가 모여가지고 헌법 개정하면서
직선제 말고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양김씨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대통령만 되면 그 다음에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때 그 국민운동 본부도 생각이 짧았죠. 헌법 개정보다는 일단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졸속으로 개헌이 된 거예요. 우리 저 같이 헌법 만들었던 선생이 있는데 법제처에서 일하던 전인가? 아니, 그 양반이 헌법 개정 여러 번 써봤는데 그 87년처럼 그렇게 빠르게 야합하는 건 처음 봤다 그랬었어. 그래서 도대체 근데 왜 그렇게 빨리 야합을 한 거예요? 양김씨 생각이 일선제만 바꾸면 지가 대통령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국민들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었어. 이때. 그러면은 거기서 음. 제동을 걸었을 수 있잖아요. 이 근데 그때 국민운동본부가. 운동권들도 갈렸어요. 김영삼파 아, 김대중파로 갈려가지고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둘이 결국 하다가 단일화 안 하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세 명이 출마한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가 된 거야. 그리고 전두환은 김영삼하고 김대중을 풀어주면 서로 단일화 안 할 거기 때문에 노태우 일승선이 있다고 해서 호원 철폐하고 개헌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예.